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경기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향 출신 착한 사람 착한 싸움 민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버스 준공영제를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졸속 추진되고 있는 알맹이 없는 무늬 아닌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앉아서 출근하십시오라는 슬로건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공약한 사람입니다. 집행부를 발목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수행한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 방안 연구 용역과 연정 합의문 등을 이행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협약 동의안을 부결시켜 제대로 된 협약 동의안이 제출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비장한 심정으로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버스 준공영제 시내 광역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요. 바로 타고 앉아가는 국민인 버스 실현이라고 해서 2018년까지 광역버스 입성률 제로, 서비스 안전성 2배로 공약을 했는데 시내버스는 빼고 광역버스 한정, 입성률 제로 포기, 운전자 근무 시간 단축으로 축소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도 국회 환노위에서 지난 7월 31일 노선버스 업종 주 12시간 제한 근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전체 버스 1일 2교대가 법적으로 이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버스 준공영제 효과는 반감되는 것입니다. 도 19%가 광역버스 추진되는데 81%에 대한 시내버스 대책이 없습니다. 법 개정 후 시장의 상황을 보고 보완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 시내버스 운전직 종사자 시급이 6,667원입니다. 그런데 직행 좌석뼈수는 6,842원이고 일반형 중형은 6,362원입니다. 직행 좌석과 일반형이 시급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역버스를 시급 7,530원에 적용 시 시내버스는 심각한 차별로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행과 함께 시내버스에 총파업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1만 원 시급 공약으로 매년 시급이 16%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 시행 이후 수백억이 추가 비용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근로기준법 개정 시 상황 변화를 보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졸속으로 이렇게 추진될 경우에는 미예측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 재정 투입해놓고 요금 인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재정 추가 지원을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민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준공영 시행을 했는데 웬 요금이 또 인상되느냐, 또 재정 지원이 추가되느냐 반문할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금 10년째 버스 업체가 요금 인상과 유류대 안정화로 최대 호황입니다. 업체 자구 노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요금 인상 때 업체가 자구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자구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관리 감독을 못한 것입니다. 업체 자구 노력을 통해서 도저히 안 됐을 경우에 요금 인상도 도민은 합당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예측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재정 투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태하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왜 경기도 집행부는 밀어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운수 종사자 졸음운전 때문에 지금 버스 준공영제를 빨리 시행한다고 주장합니다. 2013년 11월 20일입니다. 교통건설국 행정감사장에 M버스 기사가 노동 착취를 주장하면서 출석을 했습니다. 박광현 운전기사입니다. M7613번입니다. 인가대수 10대인데 세대만 운행했습니다. 세대가 10대분을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시간도 못하게
차고지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인권 침해를 호소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그랬습니다. 현장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시정조치 취하겠다고 교통건설국이 이야기했는데, 당시 국장이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시정조치도 안 되고 회사의 강압에 못 이겨서 사직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오산교통에서 N버스가 사고 나니까 교통사고 빌미로 버스 준공영제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N버스가 7대 인가받았는데 5대가 뛰었습니다. 5대가 7대 부를 뛰었기 때문에 노동 착취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N버스는 광역버스와 다릅니다. N버스 인면허권은 국토부입니다. 그리고 광역버스처럼 570억의 재정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재정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광역버스와 N버스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4년 전 용기 있는 운전자 목소리를 미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징계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와 2층 버스를 비롯해서 버스 체계 개편을 위해서 추진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이 연구 용역 보고서는 10억에 들여서 교통국이 했습니다. 외부 경기연구원과 함께 여러 회사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보고서를 왜 합니까? 시행착오를 적게 하고 제대로 된 버스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도입 사례 시사점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서울시와 인천시 준공영제 10년 가까이 먼저 했습니다. 그런 데 따른 시행착오 이런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성급한 예모요 체결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다한 표준 운송 원가 및 불투명한 산정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운영사와 협상 카드가 부재하다. 이 말은 뭐냐면 협약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지금 갑인데 결국은 통과 나고 나면 갑과 을이 바뀌게 됐습니다. 버스 업체가 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표준 운송 원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협상 카드를 갖고 협약을 꼼꼼히 챙기고 완료한 후에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노선 관리권이 공공에 확실하게 이양되지 못하면 준공영제는 절반의 성공에 그칠 것으로 판단됨.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과 철저한 준비 없이 성급히 준공영을 시행할 경우 효과 대비 막대한 재정 부담과 노사정 갈등만 초래될 것이다.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도의회 밖에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버스 체계 개편 추진 방안 연구 용역에는 인면허권의 정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가 인면허권을 가질 경우 경기도 목표 정책 실현이 용이하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협상의 일관성,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준공영 시행 위한 시군과 경기도 협상 대상에 인면허권 포함해서 협상을 진행해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면허권을 환수되는 것이 적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면허권 회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 22개 시군 중에 인면허권이 있는 시군은 16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부천, 의정부, 군포시, 오산시, 의왕시, 과천시는 인면허권도 없습니다. 권한도 없는 것이죠. 권한도 없으면서 돈만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회수를 해야 경유지나 인면허권이 없는 시군에 혜택을 줄 수 있고 신설 노선도 그다음에 노선 조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도 인면허권 과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KD운송그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심각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굿모닝 추진단에서 인면허권을 협의를 했는데 16개 시군 중 6개 시군은 인면허권 반납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동안에 1년 동안 무슨 협의를 했습니까? 제대로 된 협의를 가지고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가 연정에 합의했는가를 보십시오. 연정 합의문에 담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연정 합의문을 지켰느냐 보십시오. 이게 연정 합의문입니다. 여러분 책상에 다 올라져 있을 겁니다. 저도 재정지원면 인센티브 보조금 결정 위에 차기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해라. 그동안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고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BMS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 2017년 7월 12일에서 2017년 12월 11일 아직도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산 시스템 구축도 2018년 1분기에 착수해서 2분기 완료된답니다. 시스템도 구축 안 했는데 버스 준공영제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산 시스템 구축도 아니고 돈부터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사안입니까? 원칙 무시, 졸속 추진의 극치입니다. 도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도민에게 공개하고 도의회의 협의를 추진하러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정 합의문에. 제가 2014년, 2016년 도정지를 통해 선행과제 제시했지만 1년 동안 집행부 보고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저한테. 다른 지자체 보십시오. 10년 전, 13년 전에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버스개혁시민위원회 구성했고요. 부산시, 광주시, 대구시, 대전시 범거버넌스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렇게 제안했던 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도정 질문을 요구했지만 시민위원회 구성조차 없고 도와 버스업체 그리고 시 의견 추진하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보십시오. 집행부의 검증 용역 평가가 부실하다. 그동안 검교에 있으면서 7년 동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실행기구 설치하라고 검증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시오? 버스 정책위원회 운영해서 별도 실행기구를 한다고 합니다. 버스 정책위는 버스 정책에 대한 심의기관이지 검증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가 비공개입니다. 어떻게 검증할 수 있죠?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졸속 추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 업체 그동안에 버스 준공영제 시행한 경우에는 뭐냐면 실제 버스 업체가 파산하고 총파업이 이루어지고 정말 어렵다고 호소할 때 마지못해서 준공영제를 받아들이고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다릅니다. 경기도는 10년째 지금 최대 호황입니다. 호황이면 채찍을 들어야죠. 제대로 자구 노력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못했던 거 운전자 근로 복지나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그때 손을 벌려야 되는데 채찍을 버리고 돈부터 주겠다는 경기도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증 시스템 강구하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후에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버스 준공영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재정 부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민위원회 구성하고 의회 차원의 공론화 더 거쳐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도 연비를 꼼꼼하게 따지면서 삽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어떻습니까?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주변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물이 잘 나오는지, 난방이 잘 되는지 정말 꼼꼼히 확인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삽니다. 하물며 버스 준공영제는 일회성 사업도 아니고 한번 시작하게 되면 지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수천여 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지금 버스 업체는 적자 보전 570억 플러스 환승 할인을 비롯해서 매년 2천억 원 가량을 우리가
혈세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협약 체결 동의안이 통과되면 갑과 을이 바뀝니다. 우유와 경기도가 갑이었는데 통과되고 나면 버스 업체가 갑입니다. 준공영제는 민영제의 장점과 공영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도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민영제의 단점과 공영제의 단점만을 모은 혈세만 낭비하고 버스 업체만 배불려주는 졸속 준공영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논의하고 도민에게 어떤 게 이롭고 편리한 버스 준공영제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지역구 해당 시군이 얼마나 재정 부담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셨습니까? 해당 시군이 경유지인지, 과연 권한도 없이 임명권이 없는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입성률은 얼마나 나아질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버스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요, 5%의 입성률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입성률 재료를 올릴 수 있답니다. 관리 감독만 잘하면 5%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전혀 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버스 준공영제를 반대해달라고 이 자리에 쓰지 않았습니다. 졸속 추진되고 있는 협약 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서 제대로 된 협약 동의안이 올라오도록 하는 게 우리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중한 한 표가 도민을 위한 버스 준공영제로 가는 첫발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반대표를 던지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